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출근할 때 사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네. 네.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실록 오늘은 본방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순삭 과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경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유람선 허블레아니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사당 인근 머르기트 다리 부근에서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침몰 당시의 기상 상황은 어땠어요? 당시 헝가리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그 다뉴브강이 평소보다 수위가 좀 높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람선이 충돌한 직후에 빠른 속도로 침몰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5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1명의 실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수색대를 투입해 작업을 펼쳤지만 끝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당시 한국인 승객들은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통해 동유럽 주요국을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5월 25일 출국해서 6월 2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들뜬 마음의 여행객들은 일정의 마무리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5월 29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체계 역사전에 출품되면서였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죠? 외교장각 의궤처럼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또 그분이. 네, 대단하시죠. 참. 당시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 베르사유 분관 창고에서 직지를 발견해서 출품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이 바로 이날 세상에 소개된 겁니다. 직지는 고려시대 청주목에 있었던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인쇄물인데요. 고려의 승려 백운 화상이 중국에서 가져온 요절을 재구성해서 엮은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본은 1372년 제작이 시작돼 1377년에 간행된 겁니다. 근데 이 직지를 직지신경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건 틀린 표현인 거죠?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요. 이게 불경이 아닌 그 요절이기 때문에 직지신경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네. 사실 이제 정확한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정확한 이름은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유는 구한 말인 1887년 서울 주재 초대 프랑스 공사로 근무한 플랑시가 수집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사망한 후 경매에서 다시 베베르라는 수집가에게 낙찰됐다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됐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8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98년 5월 29일 한국 천주교의 상징 명동성당이 착공 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명동성당은 당시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붉은 벽돌을 사용한 고딕 양식의 건물이었는데요. 이때 그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언덕 위의 뾰족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건축을 처음 계획한 사람은 1882년 천주교 조선교구장이었던 프랑스인 블랑 주교였는데요. 블랑은 이승훈, 정약전 등이 종교 집회를 가졌던 조선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의 생가터를 매입해 공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근처에 역대 조선 왕조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이 있기 때문에 풍수를 침해할 수 있고 또 대궐이 보여 안 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차일피일 늦어지다 착공에 들어간 것은 10년이 지난 189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요? 기술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요. 이때 우리나라에 그 양옥 건축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공부터 미장공, 목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그 중국에서 데려와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술자들이 죄다 귀국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준공된 명동성당은 준공 당시엔 지명인 종현을 따 종현 본당으로 부르다가 광복 후부터 명동성당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명동성당 하면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결혼하시는- 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5월 29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53년에는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 셰르파인 텐징이 해발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저는 그 에베레스트 등정할 것 같은 등산복이 있기는 해요. 네. 등산복만 입고 언젠가 근데 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그 산 밑에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등산복이 제일 잘 갖춰져 있는 맞아요. 나라라고 해요. 형형 색색 아주 디자인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따뜻하고 필요 이상으로 따뜻한 것도 많아요.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때 공로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5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보두행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버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양팀 서포터의 충돌로 39명이 사망한 헤이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네. 거죠. 그리고 또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됐는데요.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